하늘 위의 눈, 조기 경보기 사업이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수년간의 좌절과 유찰 끝에 대한민국이 미국 보잉을 버리고 L3 해리스를 선택한 순간 전 세계 항공방위 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모두가 보잉의 독주를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한국은 더 이상값 비싼 종속국이 아니었다. 자존심과 기술력으로 세기를 열었다. 그리고 그 첫 신호탄이 바로 이 조기 경보기 사업이었다. 보잉은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의 하늘을 독점했다. 공중 조기 경보 시스템, 즉 2737 피스아이를 납품하며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오만해졌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높았고 기술 이전은 미흡했다. 심지어 유지보수 비용마저 과도했다. 한국은 이미 1차 사업에서 4대의 2737을 도입하며 보잉의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2차 사업에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국방부는 4번의 유찰 끝에 결심했다.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문제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보잉을 대체할 수 있는 글로벌 업체는 많지 않았다. 미국 이외의 선택은 정치적 부담이 따랐고 기술적 신뢰성도 검증해야 했다. 이스라엘의 기술력은 뛰어났지만 항공기 플랫폼이 작았고 스웨덴의 사부사는 탐지 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그 사이에서 등장한 이름이 바로 L3 해리스였다. 기존의 통신 전자전 장비로 유명했던 이 회사가 이번에는 캐나다 bombardier 글로벌 6500을 기반으로 한 대형 조기 경보기 솔루션을 제안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처음에 망설였다. L3 해리스는 조기 경보기 실적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제안서를 들여다본 순간 상황이 달라졌다. 이스라엘제 장거리 다중대역 레이더를 통합하고 국내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대한항공이 직접 제작 및 통합에 참여하는 구조였다. 이는 단순한 도입 사업이 아니었다.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었다. 보잉의 오만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그들은 가격을 올려도 한국은 어차피 살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입찰 참여조차 거부했다. 4번의 유찰, 그리고 5번째 도전에서 한국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하늘의 눈을 향한 첫걸음. L3 해리스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보잉의 독점에 대한 반란이었다. 이번 결정의 의미는 단순히 장비 교체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공중 감시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었다. 이제 하늘의 정보는 미국의 승인 없이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이 시스템 통합을 배우고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국산화까지 이룰 계획이다.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정찰기, 이제 그 모든 항공 플랫폼을 한국 기술로 묶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었다. 첫 2대는 해외에서 제작되지만 나머지 2대는 한국의 손에서 조립된다. 그 과정에서 LIG 넥스원은 레이더 신호 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 및 통합 기술을 익힌다. 이 경험이 쌓이면 보잉의 2737을 대체할 국산 조기 경보기의 길이 열린다. 한 번의 결정이 향후 수십 년간의 방위산업 지형을 뒤바꾼 것이다. L3 해리스의 제안에는 한 가지 더 있었다. 단순한 조기 경보기 공급이 아니라 한국과 공동으로 전자전기와 정보 수집기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즉, 이번 계약은 시작일 뿐이었다. L3 해리스는 파트너십을 내세웠고 보잉은 우월함을 주장했다. 한국은 파트너를 택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미국 공군조차 최근 보잉의 지나친 가격 인상에 반발해 대안을 찾고 있다. 유럽도 사부의 솔루션을 검토 중이다. 보잉이 잃은 것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의 일부를 한국이 가져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전력 확보 이상이다. 이는 자존심의 문제였다. 하늘 위의 눈을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 수많은 기술자와 군 관계자들이 밤을 새우며 싸운 결과 드디어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니다. 기술을 배우고 나아가 만들어내는 나라다. 조기 경보기 사업은 그 상징이었다. 보잉의 몰락은 예견된 결과였다. 한때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던 보잉은 스스로의 오만함에 무너졌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2737 피스아이 사업 이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독점적 지위를 무기처럼 사용했다. 유지보수 계약은 터무니없이 비쌌고 기술 이전 요구에는 무시로 일관했다. 심지어 추가 도입 협상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압박했다. 그 순간 한국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 보잉은 한국 시장을 잡은 물고기로 봤다. 이미 F-15K 전투기, CH-47 치누크, 그리고 피스아이까지 공급하며 수십 년간 군수산업의 핵심 파트너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되었다. 미국 본사의 결제가 늦어지면 사업 일정은 마비되었고 부품 공급이 지연되면 작전 공백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이를 개선하기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음이 울렸다. 피스아이의 유지비는
매년 천문학적으로 늘었고 업그레이드도 최소 수준에 그쳤다. 2013년 도입 이후 7년 만에 유지비만 500억 원이 넘게 들어갔다. 기술 접근권이 보잉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손을 대지 못했다. 장비는 하늘을 날고 있었지만 실제 주인은 미국이었다. 결국 한국은 새로운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잉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2차 사업 입찰 때 예산이 부족하다며 참여를 거부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우리를 대신할 회사는 없다. 그 오만한 판단이 모든 것을 바꿨다. 4번의 유찰 끝에 정부는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보잉의 인질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보잉은 한국이 다시 자신들을 부를 것이라 확신했다. 미공군이 E7 웨지테일을 도입 중이었고 한국 역시 연동체계상 동일 플랫폼을 선택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믿음은 착각이었다. 한국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미군이 아닌 자국 기술 중심의 독립형 체계를 구상했다. 그 순간부터 보잉의 위상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충격은 단지 한국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 내에서도 보잉의 평판은 급락했다. F15EX 납품 지연, 737 맥스 결함, 그리고 군용 사업의 부진이 겹쳤다. 미 공군조차 조기 경보기 대체 사업에서 보잉 리스크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치솟고 납기일은 늦어지고 기술 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오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한국의 결정은 그런 흐름에 불을 붙였다. 아시아 각국은 이제 보잉을 비싼 선택지로만 보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L3 해리스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통해 기술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상징적 의미는 엄청났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중 하나가 보잉을 버린 것이다. 보잉은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국은 국내 방산기업들과 손을 잡고 차세대 시스템 통합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돌입했다. LIG 넥스1, 한화 시스템, 대한항공이 협력해 항공 플랫폼 개조와 레이더 통합 기술을 실습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조기 경보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니었다. 미국 의존에서의 탈피라는 거대한 변화를 의미했다. 보잉의 실수는 기술적 우위에 대한 맹신이었다. 자신들의 제품이 여전히 세계 최고라고 믿었고 고객은 언제나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사는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배우고 만드는 나라로 성장했다. 국산 전투기 KF-21, 장거리 레이더, 지상 감시체계. All of this showed Korea's capability to stand alone. 보잉은 그 변화를 과소평가했다. 그들의 오만은 곧 현실로 돌아왔다. 사업 탈락, 이미지 실추, 시장 점유율 하락. 한때 글로벌 1위였던 거인은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었다. 보잉이 잃은 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였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바로 한국의 새로운 선택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L3 해리스의 이름은 한국에게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그 낯설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숨어 있었다. 통신, 전자전, 위성체계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쌓아온 이 기업은 이제 항공통합 분야로 눈을 돌렸다. 그들이 제안한 조기 경보기는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시스템 통합의 결정체였다.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기체 위에 이스라엘의 장거리 다중대어 레이더를 얹고 여기에 한국의 방산 기술을 결합한 형태였다. L3 해리스는 미국 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가진 회사다. 보잉처럼 항공기 제조 기반은 없지만 통신, 전자전 시스템 통합 분야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제안에서도 그 강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스라엘제 레이더의 신호 처리 모듈과 한국의 전자장비를 완벽히 조화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한국이 기존에 확보한 레이더 개발 경험, LIG 넥스1의 장거리 지상 레이더, 한화 시스템의 공중감시 센서, 이 모든 것을 항공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보잉의 2737 피스아이는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폐쇄형 시스템이었다. 모든 유지보수와 개량이 보잉 본사를 통해야 했다. 반면 L3 해리스의 방식은 다르다. 개방형 구조, 오픈 아키텍처를 채택해 한국 업체가 직접 장비를 통합하고 수정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는 단순히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기술 자립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L3 해리스는 제안서에서 명확히 약속했다. 한국 내 파트너 기업이 직접 제작과 조립에 참여하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기술 이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는 보잉이 한 번도 내놓지 않았던 조건이었다. 더 놀라운 점은 L3 해리스가 이미 한국 방산업체들과 구체적 역할 분담까지 논의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와 통합을 맡고 LIG 넥스1은 레이더 신호처리 시스템과 통신 장비를 개발한다.
하나 시스템은 전자전 장비 및 전력 분배 체계를 담당한다. 이 삼각협력은 그 자체로 한국형 조기경보기의 씨앗이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도입이 아니다. 첫 두 대는 L3 해리스에서 제작하지만 이후 두 대는 한국 내에서 조립 및 시험 비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국내 독자 개발에 초석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처음부터 국산화율을 높이기보다 기술 습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기 효율보다 장기 전략을 택한 결정이었다. L3 해리스가 제시한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시스템즈의 최신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탐지 거리는 약 450km에 달하며 탄도미사일까지 추적이 가능하다. 기존 보잉 2737이 운용하던 레이더보다 다중 목표 탐지 능력이 우수하고 사이버 전자전 환경에서도 강인한 내성을 보인다. 특히 다중대역 동시탐지 기능은 적의 스텔스 항공기나 순항미사일까지 포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성능에 한국의 데이터링크 체계가 결합되면 동북아 공중 감시망의 수준은 단숨에 한 단계 올라간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공동개발 패키지였다. L3 해리스는 한국의 단순한 납품이 아니라 전자전기, 정보수집기, 합동감시기 등 다른 지원기 플랫폼도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다. 즉, 조기경보기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이 장기적으로 독자항공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는 기술적 협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국 이 자체 설계 능력을 갖추게 되는 순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위상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3 해리스의 접근법은 철저히 협력 중심이었다. 보잉처럼 기술을 숨기지 않고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방산 전략과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시스템 통합 경험이 부족했다. L3 해리스는 그 공백을 메워주는 실전형 스승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장비를 도입하는 나라가 아니다.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하늘의 기술 주권을 되찾는 첫걸음이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한국은 자국 레이더 통신체계 전자전 장비를 하나의 항공 플랫폼에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순간 한국 공군은 단순한 운영자가 아니라 창조자가 된다. 이번 L3 해리스 선정은 단순히 한 건의 계약을 넘어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그동안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해왔다. 전투기,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심지어 통신체계까지 미국의 승인 없이는 개량조차 어렵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처음으로 공중감시 전력 분야에서 자주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전략적 독립의 선언이었다. L3 해리스의 개방형 시스템은 한국 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다. 지금까지는 미국 업체가 모든 핵심 코드를 통제했지만 이제는 한국이 직접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다. 이는 눈을 빌려 쓰던 나라에서 자기 눈으로 보는 나라로의 전환이었다. 국산 전자전 기술과 장거리 탐지 센서가 항공 플랫폼에 직접 통합될 경우 해외 의존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하나 시스템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전 모듈, LIG 넥스1의 데이터링크 체계, 그리고 KAI의 항공기 개조 기술,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은 조립하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설계하고 외국이 지원하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내부에서는 이를 역전된 협력 모델이라 부른다. 그 핵심에 조기경보기 사업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결정을 통해 방위산업 생태계 전체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조기경보기의 핵심은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다. 레이더, 데이터 처리, 전자전, 통신, 엔진 제어, 소프트웨어 통합 수백 개의 세부 기술이 맞물려 있다. 이런 복합체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국내 중소기업까지 기술력 향상의 기회를 얻게 된다. 이미 LIG 넥스1은 국내 부품사들과 협력해 항공기용 전자파 차폐 소재와 송수신 모듈을 개발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한국형 항공산업의 독립선언이라고 평가한다.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 같은 거대 기업의 공급망에서 벗어나 자체 개발과 조립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적인 전환이다. 특히 대한항공은 항공기 개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조기경보기 외에도 향후 전자전기, 정찰기 사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라이선스 생산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변화의 파급력은 군사적 영역을 넘어선다. 항공산업,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등 다양한 첨단 분야가 방산 프로젝트와 연계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실제로 방위산업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시스템 통합 능력을 평가하고 향후 차세대 공중조기경보체계 독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자립을 우선시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상징적이다. 미국산 장비를 그대로 받아들이던 한국이 이제는 기술적 동등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과거 보잉이 독점하던 하늘의 영역에서 이제 한국은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시작일 뿐 향후 국산화율 100%를 목표로 하는 여정이 이미 시작되었다. 보잉이 잃은 것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신뢰였고 한국이 얻은 것은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미래였다. 이번 조기경보기 사업은 한국의 방산이 성숙기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설계하고 통합하며 나아가 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기술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기술을 만들어 파는 시대다. 그 말 한마디가 이번 결정을 상징한다. 한국의 하늘은 더 이상 미국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이제는 스스로 감시하고 판단하고 지휘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조기경보기 시장은 오랫동안 몇몇 강대국이 독점이었다. 미국의 보잉, 스웨덴의 사브, 이스라엘의 엘타 시스템즈가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그 세 회사의 접근 방식은 모두 달랐다. 보잉은 대형 항공기 기반의 고성능 시스템으로, 사브는 중형기 중심의 유연한 모델로, 이스라엘은 강력한 레이더 기술 중심으로 시장을 이끌었다. 한국은 그 셋 사이에서 늘 소비자의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이번 L3 해리스의 선택으로 한국은 새로운 축을 만들어냈다. 보잉의 2737 PCI는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강력하다. 대형 기체의 넓은 탐지 반경, 안정적인 신뢰성, all of these made it the global standard. 그러나 단점도 명확하다. 폐쇄형 시스템 구조, 과도한 유지비, 그리고 기술 통제. 한국은 그 문제를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국가였다. 반면 사브의 글로벌아이는 플랫폼이 소형화되어 운용비는 저렴하지만 측방과 후방 탐지 능력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스라엘의 W208호는 우수한 레이더 성능을 자랑하지만 항공기 자체의 작전 반경이 좁았다. 이런 상황에서 L3 해리스가 제시한 모델은 융합형이었다. 대형 플랫폼의 안정성과 소형 플랫폼의 효율성을 절묘하게 결합했다. 글로벌 6500 기체는 연료 효율이 높고 고고도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스라엘 레이더의 다중대역 탐지 기술을 접목하고 한국의 통신 및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더했다. 즉, 세 나라의 장점을 하나로 묶은 하이브리드 조기경보기였다. 한국이 이 선택을 한 이유는 단순했다.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보잉의 H737은 뛰어나지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운용 경험뿐이었다. 반면 L3 해리스와의 협력은 개발 경험을 준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산화로 이어진다. 즉, 이번 선택은 단기 효율보다 미래의 자립을 택한 결정이었다. 세계 각국은 이미 AWC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다. 과거처럼 거대한 플랫폼이 레이더 하나를 싣고 장시간 순찰하는 방식은 점점 비효율적이 되고 있다. 대신 다수의 중형기, 드론, 위성, 지상 레이더가 네트워크로 연결된 분산형 감시체계로 전환 중이다. 한국은 바로 그 흐름에 올라탔다. L3 해리스의 개방형 시스템은 이런 네트워크 중심전에 가장 적합한 구조였다. 또한 L3 해리스의 솔루션은 단순한 군사용 플랫폼이 아니라 민간 기술을 적극 활용한 점에서도 독보적이다. 글로벌 6500은 원래 비즈니스 제트기로 설계된 항공기다. 이 플랫폼은 정비성이 높고 운용비가 H73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군용 시스템을 통합하면 비용 효율은 극대화된다. 한국이 이 모델을 선택한 것은 경제성과 기술 습득,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산이었다. 비교해보면 보잉은 여전히 판매 중심, 사브는 혁신 중심, 이스라엘은 기술 중심이었다. 그러나 L3 해리스는 협력 중심이었다. 한국은 바로 그 협력을 원했다. 한국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장비가 아니라 기술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였다. L3 해리스는 그 기대를 정확히 읽었다. 이번 사업의 성공은 단지 하늘 위의 감시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국은 이제 각국의 기술을 조합해 새로운 표준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KF-21 전투기 개발로 축적된 항공전자 기술, 하나 시스템의 전자전 모듈, LIG X1의 레이더 신호 처리. All of these are now connecting to one purpose. 독자적 감시 전력 구축. 세계 시장은 이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특히 보잉은 한국의 결정을 시장 질서의 붕괴로 받아들였다.
한국이 성공적으로 L3 해리스 모델을 국산화할 경우 중형 조기경보기 시장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의 승패가 아니라 기술 패권의 재편이다. L3 해리스와 한국의 협력은 앞으로 AEWC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도 모른다. 개방형 구조, 기술 공유, 그리고 상호학습 이 세 가지는 이제 미래의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야 할 방향이다. 한국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선택한 나라가 되었다.